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낯선 사람 앞의 수치가 아니라 바로 손주들 앞에서의 치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사연은 한 남편이 저지른 외도가 결국 가족 모두 앞에서 폭로되고 손주들 앞에서까지 망신을 당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제 가슴 찢어지는 고백을 들어주세요. 저는 62의 김정자라고 해요. 남편은 예전엔 사업을 크게 했던 덕에 동네에서 회장님 소리를 들었죠. 은퇴하고 나서는 손주들이랑 노는 게 삶의 낙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했어요. 옷깃에서 낯선 향이 났고 차 안에서는 머리핀이 굴러다녔어요. 제가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머리핀을 처음 발견한 건 지난 화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골프 모임 나간다며 제 차를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차에 올라탔는데 조수석 바닥에서 검은색 머리핀이 굴러다니더라고요.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꽃 장식이 달린 제가 절대 쓰지 않을 디자인이었어요. 손에 집어들면서 이상한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싸늘하게만 느껴졌고 집안 공기는 비린내처럼 답답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가슴 깊은 곳에선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머리핀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한테 물어봤죠. 여보, 차에서 이게 나왔는데 뭐야? 남편은 그 머리핀을 흘끔 보더니 아, 그거? 며느리 거 아니야? 애들 태워다 주면서 떨어뜨렸나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며느리는 머리가 짧아서 머리핀을 쓰지 않거든요. 그날 밤부터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휴대폰을 예전보다 자주 보면서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저와 대화할 때는 그런 표정을 안 지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옷을 정리해 주려다가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진한 향이었는데 제가 쓰는 은은한 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마치 소독약 냄새처럼 코를 찌르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칠 후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호텔 카페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커피 2잔 값이었는데 아메리카노 하나와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였어요.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안 마셔요. 너무 달아서요. 그럼 누구랑 마신 건가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은근히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술 마셨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동네 선술집에서. 거짓말이었어요. 영수증에는 분명히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37년 동안 믿었던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들어와도 속은 여전히 비린내로 가득했어요. 며칠 더 관찰해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늘 늦게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핑계가 달랐어요. 동창 모임, 골프 뒤풀이, 사우나 모임 등등. 그런데 평소에 그런 모임을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여자의 뒷모습이었는데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어요. 저와는 정반대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창틀에 기대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 꼭 제 마음 같더라고요. 그때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지호와 유치원생 서연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따르는 아이들인데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지호는 할아버지랑 축구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공차기 하면서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라고 소리치곤 했거든요. 서연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 읽어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라고 하면서 꼭 안기곤 했어요. 그런 아이들 앞에서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알려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할아버지를 미워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보다도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인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까봐 더 두려웠어요. 다음 날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갔다가 박 여사를 만났어요. 평소에 동네 소문에 밝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정자야, 요즘 김 회장님 어디서 뭐 하시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나 싶어서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야, 그냥 요즘 자주 못 봐서. 전에는 매일 저녁 산책하셨는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이 전에는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었는데 요즘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대신 어디론가 나가기만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박 여사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동네에 소문이 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37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한 번도 흉잡힌 적 없는데 이제 와서 바람기 난 남편 때문에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소갈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새 사랑에 들떠서 좋아하고 있다니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했더니 좋은 일이 있었거든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냥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날 밤에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저희 결혼기념일로 해놨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였어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이것만 봐도 숨길 게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도 여러 벌 꺼내서 맞춰보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한참 만지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무슨 미팅이 있겠어요?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나간 후에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나 해서요. 서재 책상 서랍, 옷장 구석구석, 심지어 책 사이사이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증거를 숨기려고 일부러 정리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 남편한테 전화해봤어요. 점심 먹었어? 응, 먹었어. 뭐 먹었는데? 그냥 김밥.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디야?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랑 차 마시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가 누군지는 뻔하잖아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따져야 하나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또 새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선물한 향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향이었어요. 새 향수 샀네? 했더니 아, 이거? 친구가 선물로 줘서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향수를 선물해 줄 리 없잖아요. 이제는 거짓말도 성의 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7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손주들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영웅 같은 존재거든요. 지호는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회사도 크게 하셨고 정말 멋있다고 자랑하곤 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추악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은 더욱 뻔뻔해졌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저와 대화할 때도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딴 생각하는 게 티가 났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새 옷을 사서 들어왔어요. 젊은 스타일의 셔츠였는데 평소 남편 취향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런 옷은 왜 샀어? 물어봤더니 그냥 마음에 들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여자가 골라준 거겠죠. 그 셔츠를 보면서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37년 동안 남편 옷을 사주고 고르던 제 역할을 다른 여자가 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창틀에 기대 서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요. 마치 저희 부부의 사랑이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리핀과 그 여자의 웃음이 자꾸만 떠올라서 말이에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아침을 먹고 신문을 봤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창틀에 기대 앉아 밖을 내다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걸 혼자 감당해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나?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더더욱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참고 있을 순 없었어요. 제 가슴속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면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들어온 그 익숙한 소리인데 이젠 그것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일까?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을까? 남편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할 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평범한 말조차 가식처럼 들렸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밥 세 숟가락에 김치를 올려 먹었고 된장찌개를 후루룩 마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네가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도 이렇게 평범하게 밥을 먹었을까? 네가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와 춤출 때도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밥맛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 정적이 편안했는데 이젠 답답하기만 했어요. 창틀에 앉아서 밖을 보면 사람들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들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독약 냄새 같은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고 낮에는 남편 생각만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정자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결국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마음을 굳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영수야? 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잠깐 집에 좀 와줄래?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들은 금세 눈치를 챘나 봅니다. 그냥 와봐. 아버지랑 얘기할 게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또 뭔가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남편이 작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아들이 그때를 떠올린 것 같았어요. 와서 얘기해. 그렇게 끊었습니다. 소화기를 놓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어요. 남편은 5시에 집에 올 예정이었고 아들은 4시에 온다고 했어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로 꺼내야 할까? 창틀에 기대서서 밖을 바라보니 단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묘하게 슬펐어요. 가을이면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곤 했는데 올해는 그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깨져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실을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저는 남편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안고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진들이 이제는 거짓말 같아 보였어요. 저 웃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3시 40분, 3시 50분.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손주들이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할아버지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4시 정각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아이들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다 온 거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머니!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9살 은서와 7살 민준이가 저에게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은서가 물었어요. 곧 올 거야. 그렇게 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손주들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꺼내겠어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장난감을 꺼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을 쌓으면서 할아버지 오면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은서를 보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저 순수한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잘못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서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잠깐 기다려봐. 아버지 오면 얘기할게. 어머니, 설마 또? 응, 맞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무슨 일 있어요? 글쎄, 아들이 대답을 망설였어요. 은서가 어른들 무슨 얘기해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민준이가 레고 자동차를 들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와, 우리 민준이가 정말 잘 만들었네 라고 칭찬해줬을 텐데 그날은 제대로 반응해줄 수가 없었어요. 응, 잘했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 영수 왔네? 손주들도. 남편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안아주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느꼈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앉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자 아이들이 양옆에 붙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사줄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이 웃으면서 답했지만 제 표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영수야, 애들 잠깐 다른 곳에서 놀게 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뭔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배어 있었어요. 은서야, 민준아, 할머니 방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랑 놀 거예요. 은서가 떼를 썼어요.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와 노는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모습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어른들이 얘기할 게 있어.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민준이가 궁금해했어요. 결국 며느리가 아이들을 할머니 방으로 데려갔는데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봐서였죠.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어른들 뭐 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런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만 남았어요. 남편은 이미 뭔가 예감했나 봅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뭔 얘기를 하려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닥쳐요. 저는 평생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대체 뭔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네 아버지가 말이 목에 걸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뭐라고요? 라고 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댄스홀에서 젊은 여자랑 제가 직접 봤어요. 허리를 감싸 안고 춤추는 걸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여보, 오해야 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오해? 네가 그 여자 머리핀을 우리 차에 흘려놓은 것도 오해야? 네 옷에서 나는 그 여자 향수 냄새도 오해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일부러 제 앞에서 머리핀을 떨군 것도 우연이었다고 할 거야? 아들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때 할머니 방에서 은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목소리가 왜 이상해요? 아이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지만 민준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혼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수야, 목소리 좀 낮춰.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니?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때 할머니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마 안에서 울었나 봅니다. 영수 씨, 목소리 좀 낮춰요.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은서가 물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가 답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애들한테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안 돼요 라며 아이들을 더 꽉 안았어요.
은서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한 거예요? 라고 계속 물었고, 민준이는 분위기를 읽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아버지가 나빠요. 그 울음소리에 집안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영수야, 애들 좀, 제가 말하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주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할아버지가 할 짓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어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것밖에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혼자 이 고통을 참고 있었을 어머니 생각은 해봤어요? 그때 은서가 갑자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나서 그런 거예요? 순수한 목소리였어요. 아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말하는데 어른들은 이런 추악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에요. 은서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며느리가 아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그래. 뭐가 나쁜 짓이에요? 은서가 더 궁금해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설명하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서 할머니가 상처받았어. 최대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줌마요? 은서가 더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슬퍼하고 있어. 그때 민준이가 할아버지 나빠요 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서야,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은서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왜 무릎 꿇어요? 아이는 왜 할아버지가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더욱 떨렸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러시면 더 무서워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할머니한테도, 너희들한테도.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어요. 영수 씨, 애들이랑 집에 갈게요. 오늘은 이만. 엄마, 할아버지는 왜 울어요? 은서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그래.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은서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어요. 은서야, 어른들 일은 복잡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많이 아프게 했거든. 그럼 병원 가면 돼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아프면 병원에서 고쳐주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이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은서야, 민준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해서 할머니가 많이 슬퍼하고 있어. 그래서 어른들이 화가 난 거야. 아들도 아이들을 배려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렸어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때린 건 아니고 할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 아들이 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선물 사주면 돼요. 민준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 사주면 될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더욱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꽃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 하지만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애들아, 오늘은 집에 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할 게 있으셔.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우지 마세요. 은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순수한 부탁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은서야.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답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해요. 응, 고생했어.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남편을 보더니 정말 실망이에요 라고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더욱 축 처졌습니다. 현관에서 은서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진짜로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그럴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준이도 할아버지,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제가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추고 있었어요. 저는 창틀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오는 건 단풍 냄새가 아니라 차가운 소독약 냄새 같았어요.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손주들 앞에서까지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뭘 더 말하려고 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랑 민준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봤어요? 네가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오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걸?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 밖에서 저녁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어머니들이 저녁 준비하라고 부르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은서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배신했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더욱 떨렸어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니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지 마. 제발. 남편이 간신히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침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손주들 앞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들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은서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라고 말할 때의 그 순수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병원 가면 돼요 라고 말할 때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도요. 아이들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 순수함을 더럽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 빛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 같은 정적이 방을 감쌌지만 동시에 뭔가 비린내 같은 진실이 드러나면서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후회였습니다. 왜 하필 손주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핸드폰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애들은 집에 와서 할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그 문자를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할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다니. 또 다른 문자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보낸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애들한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실수를 해서 미안해하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이런 일로 며느리까지 걱정을 끼쳐드리다니. 시계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한 소리였는데 그날 밤에는 그것조차 거슬렸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특히 은서는 워낙 똑똑해서 대충 넘어갈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계속 물어볼 거예요. 할아버지가 정확히 뭘 잘못했어요? 라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배신감보다도 더 큰 건 부끄러움이었어요. 손주들 앞에서 이런 추태를 부린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외도 자체보다도 그것이 가족 전체에게 미친 영향이 더 무서웠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은서와 민준이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나빠요 라고 말하는 민준이의 목소리, 할아버지 왜 울어요? 라고 묻는 은서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제 꿈을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온 가족이, 특히 순수한 손주들까지 상처받는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라는 걸. 창틀에 기대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언제쯤 정리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거리다가 6시쯤 되어서야 포기하고 일어났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깨워서 침실로 보내드렸을 텐데 그날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이 정말 현실이었을까? 손주들 앞에서 그런 추태를 벌인 게 맞나? 은서와 민준이가 할아버지 나빠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도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8시쯤 되어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화날까 봐서인지. 아침 준비했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니걸 왜 제가 준비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것만 차려서 상에 올렸어요.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남편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밥을 차려서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김치 더 줘. 된장찌개 간이 어때? 이런 말들이 오갔을 텐데 그날 아침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스푼 부딪는 소리만 달그락거렸어요. 그 소리마저 거슬렸습니다. 식사 중에 남편이 말했어요. 어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제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은서랑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어떤 눈으로 보게 됐는지 알아요? 남편의 수저들던 손이 멈췄어요. 그 애들이 집에 가서도 할아버지 걱정만 한대요. 아들의 문자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네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본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여보, 나도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몰라서요?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랑은 그냥 춤만 춘 거야.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 그만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차에서 나온 머리핀이 춤만 추고 떨어진 거예요? 네 옷에서 나던 향수 냄새도 춤만 추고 묻은 거고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옆집 박 아주머니였어요. 정자 씨, 미안한데 간장 좀 빌려줄 수 있어?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부탁이었습니다. 네. 잠깐요. 간장을 가져다 드리면서 박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댁에서 소리가 많이 났던데 괜찮아?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어젯밤 우리가 말다툼한 소리가 옆집까지 들렸나 봅니다. 아,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아들이랑 사위가 온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박 아주머니의 관심 섞인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집에서 어젯밤 소리 들었대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게 되겠네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10시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는요? 글쎄,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어. 어머니, 오늘 오후에 갈게요. 아버지랑 제대로 얘기해야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애들은 안 데려와도 돼. 네. 혼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영수가 오후에 온대요. 니랑 제대로 얘기한다고. 남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할까? 네가 한 짓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저는 남편 것을 따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간단히 먹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나도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드세요. 평생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남편을 위해 뭔가를 해주기 싫었습니다. 오후 2시쯤에 아들이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인사도 그냥 딱딱하게 했어요. 앉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는데 어젯밤과는 또 다른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다행히 오늘은 손주들이 없어서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들이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어젯밤 은서랑 민준이가 집에 와서 계속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왜 우셨냐고, 할머니가 왜 화가 났냐고.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수야, 애들한테는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실수를 해서 미안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서가 너무 똑똑해서.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정확히 뭘 잘못했냐고.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아버지,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들어봐.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랑 정말 잘못된 관계를 가졌어.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춤추고 가벼운 만남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 달 정도.
그 말에 저는 정말로 현기증이 났어요. 석 달이나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이고,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은 대답하기를 망설였습니다. 말해요. 김영이라고. 42살이고, 42?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댄스홀에서. 처음엔 정말 그냥 춤만. 거짓말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석 달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아들이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면서 손주들까지 있는 나이에 어떻게 이런 짓을. 말이 목에 걸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보통 방문과는 달리 굉장히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자 씨 집 맞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김영이에요. 나와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뭐예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와서 얘기해요. 김정자 씨. 문 밖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제 온 동네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댄스홀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여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김 회장님이 저를 버리려고 한다면서요? 뭐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정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결혼?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영희야, 여기서 왜? 오빠, 어제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걸 듣고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집에 가. 여기서 이러지 마.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라고요? 오빠가 저한테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새로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영수야, 어머니 좀 부축해봐. 아들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창문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우리 집에 가서. 싫어요. 여기서 다 말할 거예요. 그 여자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회장님이 저랑 석 달 동안 만나면서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는지 다 말해줄까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저런 여자랑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문을 막았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김 회장님이 저한테 한 말들 다 얘기해 드릴게요. 뭐라고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당신이랑은 정 떨어져서 오래전부터 같이 자지도 않는다고. 손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다고.
그 말에 저는 정말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당신 같은 늙은 여자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탄내려고 해요? 가정이요? 이미 망가진 가정이잖아요. 아들이 그 여자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 아버지가 먼저 저한테 접근했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의 남편 빼앗으려고 한 게 피해자예요? 그때 옆집 박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온 동네가 다 듣잖아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이런 추태를 온 동네에 보이다니. 김 회장님, 그 여자가 남편을 불렀어요. 정말 저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해요. 그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손 떼요. 아들이 그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왜 밀어요? 저는 김 회장님한테 속은 피해자라고요. 피해자가 여기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저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돌아오던 은서와 민준이가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 저기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은서가 물었어요. 순간 저는 패닉이 왔어요. 아이들이 이 상황을 보면 안 되는데. 영수야, 애들 빨리 데려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서가 그 여자를 보고 물었어요. 저 아줌마는 누구예요? 왜 할아버지한테 소리져요? 은서야, 이리 와.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울음소리에 저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까지 이런 걸 봐야 하다니. 그 여자가 아이들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 이 아이들이 김 회장님 손주들이에요? 당신 입 닥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 왜 화내요? 은서가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저 아줌마가 뭐 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는지 말해줄까요? 그 여자가 정말로 악질이었어요. 당신 정말. 제가 그 여자한테 달려들려고 했는데 아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남편이 민준이를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아버지 왜 울어요? 어제도 울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상황이 끔찍하다고 느꼈어요. 은서가 그 여자를 보고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수한 말에 그 여자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김 회장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지만 남편은 손주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그 여자는 한동안 밖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김 회장님, 나와요. 끝까지 책임져야죠. 하지만 점점 소리가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말려서 보낸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화가 나서 떨고 있었고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아줌마가 뭐예요?
은서가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를 왜 괴롭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겠어요. 은서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얘기해줘요. 은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고 손주들까지 이런 모습을 봤으니 말이에요. 창틀에 기대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독약 냄새 같은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비린내 같은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이제는 정말로 결말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트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자 씨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 젊은 여자가 와서 소리 질렀다던데 그런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창틀에 기대 앉아 밖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집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 때도 저녁 시간에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했을 텐데 이젠 그것조차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8년 부부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은서가 계속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아줌마 언제 또 와요? 할아버지 왜 자꾸 울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자꾸 자기 탓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민준이는 할아버지한테 안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미안해하고 있다고만 해줘. 하지만 은서가 너무 똑똑해서 며느리의 말이 맞았어요. 은서는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어요. 아버지랑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저는 그동안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 영수야, 솔직히 말해봐. 니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이혼까지는 아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손주들 생각하면 그래, 그 애들 때문에 더 복잡해.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영수야,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시고 아버지가 나가서. 아버지, 그게 해결책이에요. 아들이 반대했어요. 그럼 애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왜 집을 나갔다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손주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결정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김영이라는 여자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우편함에서 발견했는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김정자 여사님께. 저는 김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회장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혼해 주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편지를 읽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뻔뻔하구나 싶었어요.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서도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뒤에 더 있었어요. 회장님은 여사님과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한테 이런 편지 보내라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적 없어.
그럼 이 여자가 혼자 생각해서 보낸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이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정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술 마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남편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그 순간이라고요?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이 술 마시고 다른 여자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다고.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여자는 계속 괴롭힐 것 같고, 손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창틀에 앉아서 달을 바라보면서 결심했어요. 뭔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확실히 정리하고 와요. 뭐라고? 만나서 끝이라고 말하고 와요. 아니면 정말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선택하세요. 가정을 택할 건지, 그 여자를 택할 건지. 당연히 가정이지. 남편이 답했지만 저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당장 만나서 정리하고 와요. 그리고 연락처도 다 지우고.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끝낼게.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정리하고 올까?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도망갈까?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3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끝냈어. 확실히 끝냈어. 정말이에요? 응.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 연락처도 다 지웠어.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그 여자 번호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화를 냈지. 하지만 내가 확실히 말했어.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남편의 말이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댄스홀도 안 가는 거예요? 응, 안 가. 그 후 며칠은 조금 평온했어요. 남편도 일찍 집에 오고 저녁에 함께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구니까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주 후에 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자 씨 집이 몇 호냐고 물어보고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정자 씨, 아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좀 이상해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 못 올라가게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올 것 같은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어요. 확실히 정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 여자가 또 나타나요?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끝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확실하게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확실히 말했어.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 회사까지 찾아간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 여자가 제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뭐라고? 아버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영수야, 괜찮아?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알았어. 미안해. 저는 정말로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집착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끝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가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계속 모른다고만 했어요. 결국 저는 직접 그 여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몰래 그 여자 직장을 알아내서 찾아갔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처음엔 서로 놀랐어요. 어머, 김정자 씨? 그래요, 저예요. 미용실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해요. 왜요? 여기서 해요. 그만하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김 회장님을 사랑해요. 사랑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이에요? 회장님이 먼저 접근했어요.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손주들까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자 그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9살, 7살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무서워해요. 그때서야 그 여자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 말에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한참 후에 그 여자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정말 가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요. 확실하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여자도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세요. 미혼인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그 감정은 잊으세요. 서로를 위해서. 그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끝내야죠. 그 대화 이후로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 정말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예전보다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손주들도 다시 할아버지와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의심하게 되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은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안 울어요? 응, 안 울어.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울면 저도 슬퍼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싶어서요. 할머니, 그 나쁜 아줌마 또 안 와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안 와. 걱정하지 마.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아이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손주들만큼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걸까?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같았던 차가운 공기는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불안할 때면 그 냄새가 다시 느껴졌어요. 비린내 같은 진실의 냄새와 함께 말이에요. 치욕은 남편 몫이야. 하지만 나는 우리 손주들 앞에서 끝까지 당당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제 가슴은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더 잔인하죠.
손주들 앞에서까지 무너지는 치욕을 본다는 건 정말 누구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하더라고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순수한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결국 가족이라는 것. 남편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손주들에게만큼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큰 상처나 수치를 겪으신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가족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위로가 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